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인생 유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 헨리는 186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출생하여 텍사스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공금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투옥되었고요. 옥중에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모파상의 영향을 받아 풍자와 기지가 넘치면서도 애수가 감도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는 1910년 6월 5일에 세상을 떴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인생 유전은 어느 날 산골 마을에 사는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며 시골 치안판사인 베나자 위도프를 찾아옵니다. 위도프는 $5의 수수료를 받고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혼 증명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부인 아리에라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며 위자료를 받기 전에는 남편 렌시에게 이혼 증명서를 주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리에라가 요구한 위자료도 $5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의 이혼은 다음 날로 미루어집니다. 자, 그럼 인생 유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유전 오 헨리. 치안판사 베나자 위도프는 파이프를 태우면서 사무실의 문 옆에 앉아 있었다. 캄버란드의 산맥이 드높이 시야의 반을 가리고 오후의 안개 속에서 감회색으로 솟아 있었다. 얼룩진 암탉이 바보처럼 꾹꾹 울면서 가슴을 펴고 불악의 한 길을 걸어갔다. 한 길의 아래쪽에서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안 가서 먼지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이어서 런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를 태운 달구지가 가까이 왔다. 달구지는 사무소의 현관 앞에서 머물고 두 사람이 내렸다. 런시는 황갈색의 피부와 누런 빛깔이 머리털에 신장 6피트의 여인 사나이다. 산처럼 태연 자약한 태도가 갑옷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다. 아내는 꽃무늬가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있다. 걱정거리 때문에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듯하다. 전체의 느낌이 이미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배반당한 청춘에 대해 미미한 항의라도 할 것 같다. 치안판사는 신발에다 발을 집어넣고 위험을 차려서 둘을 맞아들이려고 걸어나갔다. 우리 둘은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쳐가는 것 같은 소리로 여자는 말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런시를 슬쩍 쳐다보았다. 용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결함이나 애매한 점이나 변명, 아전인수 혹은 독단적인 것이 있지나 않을까 하고 남편이 살피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혼 말입니다. 육중하게 끄덕이며 런시가 되풀이하였다. 우리 둘이는 이제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있을 때에는 산에서 사는 외로움도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집이 집구석에서 산고양이처럼 앙앙거리고 올빼미처럼 불퉁스러워지면 남편으로서도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것이 시시하고 쓸모없는 물건이라든가 별로 화를 내는 기색도 없이 아내가 말했다. 양식이나 없으는 것들이나 술집의 놈팡이 따위들과 함께 돌아다닌다든가 라이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를 들고 온다든가 말라빠진 똥개를 몇 마리씩이나 데리고 와서 집에서 기르라고 해서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든가 하면 이것도 곤란한 것이거든요. 계집의 냄비 뚜껑을 노상 집어 던지고 이번에는 런시의 차례다. 캄버란드에서 제일 훌륭한 곰사냥의 사냥개에게 끓는 물을 퍼붓는다든가 남편의 음식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잔소리를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한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남편이 노상 세무서와 싸움을 하고 미운 녀석이라고 사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 누가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겠습니까? 치안 판사는 의젓하게 그의 임무에 착수하였다. 청원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의자와 나무 평상을 폈다. 테이블 위에 법령집을 펴서 색인을 조심스레 찾았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안경을 닦으며 잉크 스탠드를 밀었다. 법률도 법령도 그는 입을 열었다. 이 법정의 권한이 관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혼 문제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러나 형평법 및 헌법, 나의 금과 옥조에 의하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지 못한 약정이다. 만약 치안판사가 남녀를 결혼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 재판소는 이혼의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런시 빌브로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것을 흔들어서 테이블 위에 $5 지폐를 내놨다. 곰가죽과 여우를 2마리 판 대금입니다. 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당 법정 규정의 이혼 수수료는 하고 판사가 말했다. $5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는 지폐를 홈스펀의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쥐어짠 결과 대판용지 반절에 이혼 판결을 쓰고 그리고는 다른 종이에 그것을 베꼈다. 런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증서를 판사가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런시 빌브로 및 그의 아내 아리에라 빌브로는 오늘 스스로 본관 앞에 출두하여 심신공이 건전한 이 두 사람이 금후 좋든 나쁘든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을 것을 서약하여 주의 안녕과 존엄에 따라 이혼의 요구에 응함을 본 증명서에 의하여 공지시키기로 함. 이것에 위반되는 일이 없다면 하느님의 은혜가 있기를. 테네시주 피에몬트군 치안판사 베네자 위더프. 판사는 증명서의 한 통을 런시에게 주려고 했다. 아리에라의 목소리가 그것을 늦추었다. 두 남자는 그녀를 보았다. 판사님, 그 증서를 아직 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아직 다 해결이 난 게 아닙니다. 우선
내가 받을 것을 받아야지요. 위자료를 받아야죠. 아내에게 1센트의 위자료도 주지 않고 남편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호구백산에 있는 오빠 에드에게 가려고 합니다. 꼭 신을 한 켤레, 그리고 담배와 또 무엇을 좀 사야 합니다. 만약 런 씨가 이혼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위자료를 주게 해 주십시오. 런 씨 빌부로는 기가 막혀서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위자료 같은 것을 여태까지 조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자라는 것은 언제나 생각지도 않았던 섬뜩한 문제를 꺼내는 것이다. 판사 베나자 위더프는 이 점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판례 집에도 위자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는 맨발이다. 호구백 산으로 가는 길은 험준하고 걷기 어렵다. 아리에라 빌브로 하고 판사가 위험을 띠고 물었다. 당 법정에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위자료면 충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신발하고 또 다른 것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5달러쯤 있었으면 합니다. 위자료로서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면 어떻게 오빠의 집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달러면 판사가 말했다. 부당한 액수가 아니군. 런시 빌브로, 이혼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네가 원고에게 5달러를 지불할 것을 법정은 명령한다. 난 이제 돈이 없어요. 괴로운 듯 런시가 말했다. 있는 대로 다 당신에게 드렸으니 그렇잖으면 안경 너머로 준엄하게 피고를 노려보며 판사는 말했다. 너는 법정 모욕죄에 해당한다. 내일까지 기다려준다면 남편이 애원했다. 어디에서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것을 다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본 건은 베나자 위더프든 말했다. 내일 두 사람이 같이 출두하여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기한다. 이혼의 판결서는 그 결과를 보아서 교부하기로 한다. 판사는 문 옆에 앉아서 구두끈을 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큰아버지 집에서 자기로 하지 하고 런시는 말했다. 그는 달구지의 한쪽 편에 오르고 아리에라는 그 반대쪽에 올라탔다. 그가 줄을 흔들자 작은 손은 명령대로 빙 돌아서 방향을 바꾸었다. 달구지는 그 바퀴에서 일어나는 먼지 속에 서서히 사라져갔다. 치안판사 베나자 위더프는 파이프를 태웠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즈음 그는 주간신문을 집어 어두워서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고 달이 뜨고 저녁 식사의 시간을 알 때까지 계속 신문을 읽었다. 그는 산 비탈에 살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월계수 덤불이 그늘이 있는 작은 개울을 건넜다.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월계수 사이에서 나와 그의 가슴에 소총을 갖다 대었다. 모자를 눈밑까지 푹 내려쓰고 무엇인가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잔소리 말고 돈을 내! 검은 모습이 말했다. 나는 5달러밖에 없어. 판사는 말을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끄집어냈다. 그걸 뚫뚫 말아서 이 총구멍에다 꽂아라. 상대가 명령했다.
빳빳한 새 지폐였다.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말아서 총 구멍에다 꽂아 넣는다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제 좋으니까 꺼져! 강도가 말했다. 판사는 어물어물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음 날 작은 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소의 현관으로 왔다. 판사 베나자 위도프는 신을 신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앞에서 런시 빌브로는 아내에게 $5 지폐를 주었다. 그것을 보자 판사의 눈이 번쩍였다. 그 지폐는 마치 총 구멍에 꽂아 넣은 적이 있었던 듯이 돌돌 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려있는 지폐가 달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서를 내주었다. 자유를 보증하는 종이 조각을 천천히 접으면서 둘이 다 말없이 서 있었다. 여자는 아주 조심성 있는 부끄러운 듯한 시선을 런시에게 던졌다. 당신은 달구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녀는 말했다. 선반 위의 깡통 속에 빵이 있어요. 베이컨은 개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냄비 속에 넣어두었어요. 오늘 밤에 시계 밥 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넌 오빠 에드에게로 갈 생각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런시는 물었다. 밤까지는 거기에 가려고 해요. 오빠들이 좋아라 웅성대며 나를 대접해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달리 갈 곳도 없으니 그게 좋겠죠. 아무래도 가는 것이 좋겠어요. 이별 인사를 할까요, 런시? 당신이 원한다면. 이별 인사도 하기 싫어하는 순교자 같은 목소리로 런시는 말했다. 개새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만약 네가 내게서 그 말을 들을 겨를이 없을 만큼 빨리 가고 싶다면 별 문제이지만 아리에라는 말이 없었다. $5 지폐와 이혼 판결서를 차곡차곡 접어서 그것을 옷 속에 집어넣었다. 베네자 위더프는 지폐가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는 세상의 동정자라고 하는 대중인가 아니면 대자본가라고 하는 소수자인가 그 어느 편에 한몫 낀 것이다. 오늘 밤은 낡은 오두막에서 좀 쓸쓸하겠군, 런시. 런시 빌브로는 햇빛 속에 파랗게 개어있는 캄버란드의 산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리에라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쓸쓸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화를 내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달라고 할 수도 없지.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무 평상을 향하여 아리에라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 안 했어.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 안 했어요. 자, 슬슬 에도 오빠에게나 가볼까? 그 다 낡은 시기에 밥을 줄 녀석은 없어. 같이 달구지를 타고 가서 내가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런시! 사나이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커다란 손을 내밀고 아리에라의 햇빛에 그을은 가느다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본심이 무감각한 얼굴 표정에서 한번 슬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 얼굴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사냥개 때문에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게.
난 아무래도 시시한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 시계는 네가 돌보아줘. 아리에라. 런시가 말했다. 내 마음은 벌써 그 오두막으로 날아가 있어요. 당신과 함께, 런시. 그녀는 소곤거렸다. 이젠 화를 내지도 않겠어요. 자, 가요, 런시. 그럼 해가 지기 전까지는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고 문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치안판사 베나자 위더프는 옆에서 입을 열었다. 테네시 주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너희들 두 사람이 법률 및 법령을 무시하는 것을 금한다. 당 법정은 두 개의 예정 깊은 영혼으로부터 불화와 오해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충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주의 도덕과 청렴을 유지하는 것은 법정의 의무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정식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것이며 따라서 혼인관계의 특전 및 부대 권리를 가지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당 법정은 선고한다. 아리에라는 런시의 팔을 잡았다. 판사의 말은 두 사람이 인생의 교훈을 갓 배운 순간에 그녀가 그를 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나 당 법정은 하고 판사는 계속하였다. 이혼의 판결에 의하여 생긴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 법정은 엄숙한 결혼식을 거행할 권한을 가지며 그리하여 사태를 수습하여 소송 관계인을 그들이 바라는 명예롭고 또한 고상한 부부의 관계로 복구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전술의 의식을 거행하는 수수료는 이 경우에는 $5라도 좋다. 이리하여 판사의 말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가슴팍으로 들어갔다. 지폐가 춤추며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가볍게 테이블에 떨어졌다. 런시와 손을 잡고 다시 결부되는 혼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혈색이 나쁜 볼을 붉혔다. 런시는 그녀를 도와서 달구지에 태우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작은 손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었다. 두 사람은 힘껏 손을 쥔 채 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치안판사 베네자 위더프는 문 옆에 앉아서 신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지폐를 집어서 호주머니에 밀어넣고 파이프를 태웠다. 얼룩진 암탉은 꾹꾹거리면서 가슴을 펴고 마을의 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5의 지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생 유전의 상징이 아닐까요? 결국 돈이라는 것, 부라는 것, 나아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돌고 도는 것이죠. 오 헨리는 부의 축적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인간들을 비판하면서 소박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것으로 오 헨리의 인생 유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